저번 시간에 익스포넨셜과 시그모이드를 설명했습니다. 익스포넨셜 펑션의 그래프입니다. x가 0일 때 y는 1입니다. 자연상수의 0제곱은 1이기 때문이죠. x가 1일 때 y는 2입니다. 자연상수의 1제곱은 자연상수이기 때문이죠. 컴퓨터 기술을 다루는 IT 산업에서 익스포넨셜은 굉장히 강조되는 특성입니다. 오래전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는 익스포넨셜 그로스에 대해 말한 바 있습니다. 정말 오래전 영상이라 희귀 영상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프 베이조스가 직접 칠판에 아마존의 비즈니스 모델이었던 플라이휠을 그리면서 설명해 줍니다.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플라이휠을 이터레이트 하면서 여기에 몇 가지 요소를 인젝션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 요소는 1. 인벤션, 2. long-term thinking, 3. focus on the customer experience 였습니다. 이어서 제프 베이조스는 익스포넨셜 그래프를 그리고 설명합니다. 처음에는 grow slowly 하지만 어느 지점에서는 disruptive pace로 급격히 성장한다고 설명합니다. 정제된 인터뷰만 보다가 바로 옆에서 설명해주는 듯한 영상을 보니 색다릅니다. 마치 내가 그 자리에 있는 것처럼 친근감이 느껴지는 영상입니다. 고급 과외죠. 제프 베이조스는 이북, 온라인 쇼핑, AWS 등 대부분의 사업이 이런 S커브로 성장한다고 설명합니다. 초반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내 폭발적으로 성장하죠. 질문자는 콕 집어서 초창기에는 어떤 모습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그러자 제프 베이조스는 good question이라고 말합니다. 즉, 나도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비즈니스 모델의 인젝션 요소였던 long-term thinking을 갖고 기다리면 마침내 실현되는 걸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초창기 기간이 1년이 될 수도 5년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 기다리면 그날이 온다고 하죠. 비즈니스는 exponential growth를 보여주기 때문에 long-term view가 중요합니다. 비단 제프 베이조스만 언급한 게 아닙니다. 구글의 창업자 레리 페이지도 유튜브를 인수하면서 long-term view를 강조했습니다. 지나고 보면 재미있을 거라 말했는데 결국 레리 페이지의 말대로 빅딜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죠. 이젠 그 누구도 유튜브의 사업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죠. 사업을 시작하는 초창기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기 때문에 의구심을 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는 비웃음을 당했고 스티브 잡스는 크레이지란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이 맞았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모두가 눈치채면 그건 기회가 아닙니다. 아무도 모를 때 나만 눈치채야 기회입니다. AWS는 3년간 경쟁자가 없었죠. AWS도 인젝션 요소였던 인벤션의 결과죠. 제프 베이조스는 한 번 세운 원칙을 정말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제프 베이조스, 스티브 잡스, 레리 페이지의 통찰력은 사실 생각해보면 어마어마합니다. 과연 나도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 한번 비교해보면 결코 쉽지 않은 판단력이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의 시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미국인이라서 익스포넨셜 그로스의 이점을 더욱 쉽게 가져간 것도 있습니다. 미국 인구만 해도 3억 명이고 만국 공용어인 영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글로벌 진출도 수월하죠. 하지만 그 3억 명의 미국인 중 제프 베이조스는 1명, 스티브 잡스도 1명, 레리 페이지도 1명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익스포넨셜 이야기하다가 삼천포로 거하게 빠졌는데 다시 돌아와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주가 데이터를 불러와서 전처리하는 방법입니다. 파이낸스 데이터 리더를 사용합니다. 예전에 여러 번 설명드린 적 있죠. 컬럼을 살펴보면 순서대로 오픈, 하이, 로우, 클로스, 볼륨, 체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무빙 에버리지 메서드를 적용하니 이동평균선이 5일선, 21선, 61선, 121선이 짜잔 하고 생겼습니다. 무빙 에버리지 메서드는 제가 정의한 메서드입니다.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판다스의 롤링 메서드를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굉장히 편리한 메서드입니다. 인수값은 윈도우,
min period 등이 있습니다. GitHub에서 코드를 살펴보면 롤링 메서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수로 셀프를 넘겨주고 윈도우와 min period도 보입니다. 둘 다 int 값입니다. 윈도우 옆에 콜론이 있죠. 정체가 뭘까? function parameter with colon. 롤링 메서드는 길어서 다르게 보이지만 여기 보이는 스플릿 컴마 메서드와 똑같은 형태입니다. 파라미터 오른쪽에 콜론이 존재하죠. 질문자도 파라미터를 콤마로 구분하거나 A는 39처럼 밸류를 할당하는 것만 봤지 콜론은 처음 봤다고 합니다. 콜론은 타입 힌트로 사용됩니다. 해당 아규먼트는 스트링이어야 한다고 알려주는 힌트죠. Fuller annotation은 다음과 같이 생겼다고 합니다. 화살표가 붙었죠. 괄호 안에 라인, 콜론, 스트링이 들어있고 밖에는 화살표 스트링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annotation은 short explanation입니다. piece of information이죠. annotation은 주석입니다. 그것은 주석과 색인을 달아서 출간할 것이다. 그 책은 더 많은 주석과 출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주석문, annotation은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롤링 메서드에서는 윈도우가 인티저라는 도움이 되는 정보를 주기 위해서 콜론이랑 어노테이션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주석문은 웹브라우저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석은 어려운 낱말이나 문장을 쉽게 풀이한 것을 말합니다. 프로그래밍에서도 주석문은 비슷한 용도로 쓰입니다. 프로그래밍에서 주석문은 코딩에 필요한 설명을 적어 놓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Moving Average 메서드 안에 주석문을 적어 놓았습니다. 코드를 설명해주는 문장입니다. 복잡한 프로그램을 만들다 보면 프로그램에 들어가야 하는 변수나 함수의 양이 많아지기 일쑤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떤 변수 또는 어떤 함수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혼동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에 대비하여 각 요소마다 어떤 일을 하는지 설명을 적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코드 옆에 주석문을 씁니다. 적어두면 프로그램을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이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할 때도 쉽게 이해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이렇게 어떤 코드라도 주석문은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파라미터를 설명해 주죠. 메서드 괄호 안에 콜론은 타입 어노테이션인 것입니다. 프로그램이 코드를 실행하기 전 타입을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파이썬 3.7에서는 펑션 디클러레이션의 관점에서 아규먼트 오른쪽에 컬런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F 함수를 보면 ham 콜론 스트링이고 egg 콜론 스트링입니다. 직접 코딩해 보면 ham 콜론 스트링이지만 큰 차이를 느낄 수는 없습니다. 주석이기 때문이죠. annotations를 출력하면 클래스 스트링입니다. stand for는 to support this party stands for low taxes. stand for는 to represent something. din은 do it now라는 의미입니다. Uncle Sam은 US라는 의미입니다. PEP는 Python Enhancement Proposal이라는 의미입니다. Function Annotation은 Function 파라미터에 메타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Function Annotation의 Primary Purpose는 펑션 파라미터와 메타데이터를 연결하는 스탠다드 웨이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펑션 어노테이션은 annotations라고 불리는 딕셔너리에 저장되어 있습니다. stand for는 to represent, to support라는 뜻입니다. 주석은 annotation이라는 말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